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의 김선희입니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6%로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를 감안한 전망치 6.1%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시장은 쇼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따라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중국발 성장 쇼크가 미국의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글로벌 시황들 해외 선물의 신에서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신 시즌3로 돌아왔는데요. 자, 앞선 시즌과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 매매 대결이 진행됩니다. 11월 초 모의 투자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 트레이더들과 함께 다양한 글로벌 시황들 분석해드리고 다양한 투자 팁들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꾸준히 저희 방송 함께 하신다면 매매 대결 더 재미있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로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자, 오늘 방송 함께할 해설위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메이크업을 못하고 왔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초부터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시작합니다. 그 전에 다양한 이제 전문 트레이더분들에게 각종 정보와 팁 제공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메이크업을 못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요? 자세히 보면 아시잖아요. 네, 가까이서 보니까 알겠네요. 네. 자,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헤드라인 소식들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7년 내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2분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앙카라를 방문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면담한 펜스 부통령은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에서 5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 원유 재고가 928만 배럴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 230만 배럴 증가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라보뱅크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협상안을 표결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파운드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외신 소식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투자 전문지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은의 침체 예측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에 이르렀다며 위험 자산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 연은은 미 국채 3개월물과 10년물 간의 스프레드에서 향후 12개월 내 침체 확률을 추산하는데요. 이 지표가 34.8%
를 기록하면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9월에 34.6%와 같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전문가는 이 지표가 미국 주식의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CNBC는 연준이 곧 금리 인하 사이클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하지 않는 경우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도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결정은 회의마다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NBC는 현재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83%에 달하지만 시장의 기대의 위험이 크다며 연준이 앞으로의 지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브리지워터를 이끄는 레이 달리오는 세계 경제가 대대적인 부진에 돌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자연적인 경기 하강이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의미 있는 부양 효과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과 일본의 통화 완화는 한계에 달했고 또 미국도 추가 완화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통화 완화로 세계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이 독일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독일은 추가로 부채를 늘릴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투자와 또 공공투자에 많은 재정을 쓰고 있고 몇 년 동안 재정 확대 정책도 폈다면서 다른 국가들과 독일이 다른 점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 부채를 가질 의향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지표 둔화가 이어지는 동안 독일 정부에 더 많은 돈을 쓰라는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숄츠 재무장관은 독일 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이고 또 내년부터는 더 좋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 경제 및 에너지부 장관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현재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성장률 부진 충격에 현재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상품별 시세도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S&P 500입니다. 0.14% 하락세입니다. 2,99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 하락세입니다. 7,93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67% 오름세입니다. 54달러 39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2% 하락세입니다. 1,49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6% 상승입니다. 1.118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그리고 뉴욕 증시 개장 상황과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점들 주목해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인 사실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은 추세적인 부분이 다소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네. 오늘 외신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자, 미 전문가 뉴 요는 침체 지표 이제 S&P 매도 신호 보낸다는 첫 번째 헤드라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사실 S&P에 대한 강한 경제적인 침체로 인하여 미 증시에 대한 폭락이 나올 것이라는 견해 자체는 1년 전부터 나오던 외신이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가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전에 고수는 지금에서 강조했었던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로의 영역에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 추가적인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졌었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강한 하방에 대한 국면 자체가 한 차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청자분들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S&P에 대한 강한 매도 신호 자체는 조만간 한 차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 매도에 대한 신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빅쇼트냐 아니냐에 네. 대한 광고는 아니냐면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단순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하락폭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놓일 수 있다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며 지금 상황에서 지난주 이제 미중무역에서 고위급 스몰딜이죠. 스몰딜이냐 아니면 노딜이냐 이렇게 관점이 놓인 상황에서 스몰딜이 놓인 상황 네. 그 관점 자체가 놓이고 미 증시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바 지금 당장 매도를 두기에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조금 관점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준이 곧 금리 인하 사이클 중단할 수 있다는 CNBC에 대한 외신 자체가 있는데 네, 네. 중요한 것 자체는 이번 달은 어쨌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외신에 대한 평가 자체가 90% 이상 자체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염두한 만큼 거의 확정적인 포인트 자체가 나왔다. 이는 곧 시장에 이번 달 금리 인하는 자체적으로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 자체는 이번 연도 말 12월 있을 이제 금리 인하에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하셔야 됩니다. 사실 금리 인하라는 내용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지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띠는데 그렇죠. 앞으로 향후 장기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하락 포인트에 대한 국면을 맞냐 안 맞냐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변동이 자체적으로 연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네. 트레이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질문을 던지고 한번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의 의견 한번 잘 들어봤고요. 바로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맥점멘토 트레이더 그리고 헤라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처음 출연이신데, 자, 맥점멘토 트레이더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맥주멘토 트레이더입니다. 서울경제 방송은 제가 2014년도에 주식 승천 10시라는 주식 방송으로 첫 출연을 했었고, 또 불과 2년 전이죠. 해외 선물 시즌 2에서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해외 선물 시즌 3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고요.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해외 선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으로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 이어서 3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라 트레이더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트레이더 헤라입니다. 제가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긴장이 되고 좀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할 테니까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양세동 해설위원은 이 두 분 좀 어떻게 잘 아시나요? 네, 사실 이제 맥점멘토 트레이더 분은 굉장히 유명하셔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긴장감이 있어요. 이제 서울경제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들었는데 예, 예. 사실 넷상이죠. 어떻게 보면 웹상에서 굉장히 유명하셔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과찬이십니다. 사실 이번에 해외 선물의 시즌 3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하고 접하게 됐는데 예.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리면. 일단 뭐 각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뭐 예전에 이제 뭐 TV 방송에서 그 유명한 은행의 자산운용팀이 있죠. 이 자산운용팀이라고 하면 뭐 채권, 주식, 선물, 뭐 FX 마진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거기서 11년차 치프딜러, 즉 수석딜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주식이나 뭐 선물은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대 50이다. 근데 본인이 가장 화가 났을 때가 언제냐면 손실이 나서 뭐 질책을 받을 때보다도 원칙대로 대응을 못해서 손실을 뭐 100만 원이 날 거를 10만 원을 줄 수 있었는데 그 원칙 대응을 못했을 때 가장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난다고 했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수익을 안겨드리고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원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칙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헤라님께도 질문 좀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헤라 트레이버 분들은 이제 TV를 어떻게 보면은 처음 나오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굉장히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모의 투자 대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 접하게 됐어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뵐 건데요. 제가 해외 선물의 시는 첫 출연인 만큼 신입다운 패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신입다운 패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헤라 트레이더는 뭐 저희 방송은 처음이지만 이전에 또 개인적으로도 방송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찾아주신 것 같은데 좀 어떤 매력이 있으신가요? 일단 개인 방송을 지금 저녁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텐션 있게끔 방송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박진감 넘치면서 또 보는 재미가 있는 방송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텐션 있는 진행 저희 방송에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저희 상품별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상품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이동평균선 등락을 통해서 상승 하락 기준을 산출한 분석과 함께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포지션 전략까지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S&P 500 전일 대비해서는 0.1%가량 하락세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9개가 상승, 3개가 관망 나오면서 적극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동평균선을 보면 12개 모두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신 9명의 트레이더들은 3명이 상승, 4명이 관망, 그리고 2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금 매수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린 상황이고요. 해외 선물 신 트레이더들은 관망 의견이 현재 좀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해외 선물의 신 두 트레이더들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팻말 들어서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확인해 보죠. 업앤다운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헤라 트레이더는 다운 그리고 맥점멘토 트레이더는 관망 들어주셨네요. 자, 맥점멘토 트레이더부터 전략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제가 관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즉 기대감이죠. 최근에 이제 S&P가 반등이 나왔던 거는 그 기대감에 따른 반등이 나왔고 그것들이 이제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관망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아직까지 양국 간의 사인이 없죠. 그 1차 스몰딜이 이후에 그 사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월 달에 양국 정상이 만나는데 그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 또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홍콩 인권법 관련돼서 미국은 홍콩을 지지하고 있고 중국은 그것 자체가 내정 간섭이다 해서 좀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간단하게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화면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저항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또 19일 날이죠. 브렉시트 이거에 대한 또 이벤트가 있어요. EU와 영국이 어느 정도 합의안에 대해서 승인이 났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19일 날 있을 영국 의회에서 과연 이게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데 과거 몇 차례에도 계속 영국 의회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 네.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의 추세로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뭐 기술적 지표인 저항대 그리고 이미 기대감에 대한 반영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브렉시트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요래서 좀 관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맥점멘토 트레이더는 S&P 500 관망 의견 주셨는데 자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홍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조금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저항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전략까지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현재 영국 의회를 통과하냐 마냐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자, 오늘은 S&P 500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고 자, 헤라 트레이더의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맥점 멘토 트레이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 내일 있을 영국에서 특별회의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협의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지를 먼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또 작용할 수 있고 또 홍콩 시위 지지 발언을 또 법안이 또 통과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도 하락으로 좀 보면서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헤라 트레이더 역시 보는 방향은 같은데요. 내용은 같은데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그 결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도 쪽으로 방향 보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은 이 두 분의 의견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네. 이제 브렉시트 관련 문제 자체가 미증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좀 높이 평가드리는 바며 네. 사실 이제 맥점 멘토니가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어요. 네. 사실 지난주 이제 고위급 정상회담 미중 무역이 있은 이후에 예, 예.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미증시 자체가 강세가 다소 이번 한 주 동안 이어졌어요. 예, 예. 이번 웨이팅에 대한 관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매수적인 부분이 나타났는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조정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아니면은 변곡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래 이제 이 고위급 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좀 진화의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기업에서 그래서 어떤 뭐 대표와 대표끼리 만났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죠. 근데 막상 이제 실무자 회담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실무자 회담을 가기 전에 네.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사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인 이후에 결과적으로 실무자 회담들끼리는 빵 한 쪽이라도 더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매번 실무자 회담에서 좀 결렬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3분기 실적,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 실적들이 최근에 리세션,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를 거쳐서 지금 실질적인 경기 침체, 리세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과연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의 포지션을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베이지북에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보고 동향서인데요. 1년에 8차례 정도 발표하는데 그동안엔 골드락스 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완만한 수준인데 오늘 발표된 거에서는 다소 좀 그거보다 후퇴됐다. 이런 네.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차후 3,000포인트 이상 뭐 신고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게 더 강하게 가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조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 근거들 때문에 조정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도 예, 괜찮을지. 말씀. 예.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아주 간단한 거를 예, 예. 궁금해하세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 예. 네. 자, 2019년 미증시 역대 최고가 네. 가능할런지요? 저는 일단 뭐 그 결과론적이죠.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앞으로 이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기업들이 현재 리세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네. 하지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 증시에 대해서는 현재 좀 미국 경기 상태가 리세션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S&P 500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전일 대비해서 0.1%가량 상승인데요.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11개가 상승, 그리고 1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 모두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3명이 상승, 5명이 관망, 1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크루드 오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맥전멘토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그리고 헤라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주셨네요. 맥전멘토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제가 오늘 좀 상승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기술적으로 $50, 즉 이 부분 자체가 셰일가스에 대한 마진 가격이거든요. $50 이하로 들어가면 손실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메이저 정유사들에 대한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를 좀 통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제 9월 달에 사우디에 대한 그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슈는 9월 말 정도에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우디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지금 현재 주가가 원위치 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왜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경기 침체도 들어오고 있고 중국의 성장률도 안 좋게 있는데 왜 상승으로 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면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아까도 드렸죠. $50 부분. 그래서 일단 상승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원유 재고가 5주 연속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원유 가격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뭐 그 국제 해사 기구에 대한 그 환경 규제 부분들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뭐 가솔린이나 그 정제유 이런 재고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향후 멀리 내다봤을 때는 오히려 원유 가격의 상승 부분이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60 선에서 메이저 해지사, 그러니까 메이저 정유사들이 보통 $60가 아래로 내려가면, 즉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60 정도에서 원유 재고에 대한 해지, 즉 매도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매도가 충분히 최근에 한번 올라왔을 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반등 구간이고요. 그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한 54.87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가미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매수 방향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요 감소, 그러면서 미국 정유 설비사들에 대한 가동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정유 설비 가동률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정제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원유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비축량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량 130만 배럴을 좀 풀었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현재 미국은 정유 정비 시설이 그 유지 보수 기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또 겨울철 난방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격이 좀 상승할 거다. 그리고 내년 1월에 그런 국제해사기구에 대한 그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메이저 정유사들한테는 선물 매수 쪽으로 포지션 잡기에 참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맥전멘토 트레이더는 오일과 관련해서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환경 규제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원유 재고에 관한 부분인데 원유 재고가 5주 연속 증가세로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가솔린과 같은 정제유 재고는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헤라 트레이더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은 일단은 하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아직 내일 또 브렉시트 관련해서 또 문제가 남아 있고, 지금 당분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다가 오늘은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네. 하락으로 제가 팻말을 들었습니다. 네. 자, 헤라 트레이더는 브렉시트에 관한 문제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서 횡보를 보일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하락으로 매도를 보고 있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좀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두 분 자체가 반대에 대한 표현 자체를 네. 했지만은 굉장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맥저멘토님께서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찝어 주셨던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올 겨울 들 난방에 관련된 유가에 대한 상승 포인트 그리고 셰일에 관련된 장기적인 전망에 그렇죠. 대한 표현 자체를 한 거고 이제 헤라님께서 표현해 주셨던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차트 내에서 어떻게 보면 시황이 지금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박스권 파동이 다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 오늘 데일리 그리고 주간 트레이딩 관점은 매도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맥점멘토님과 한번 대화를 나눈 시간 예, 좀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시황적인 부분이라든가 차트적인 부분으로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맹점을 찝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예, 국제 예, 유가 예. 관련해 갖고 예, 예. 이제 9월 중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폭격 관련해 갖고 유가가 15% 급등하는 사건 자체가 펼쳐졌었어요. 예,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자체가 예. 펼쳐졌는데 어떻게 보면 추후에 일어났던 유가 가격 자체가 시청자분들은 더 의아함을 풍겼을 거예요. 유가가 원수준으로 회귀가 됐습니다. 네. 한편 이제 나오는 내용 자체가 자 이제 중동의 시대는 갔다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왔어요. 미국이 앞으로 셰일에 의해서 국제 유가를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상황 전개가 펼쳐지는데 네. 연말에 오펙이 이제 감산 일정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번 내용 자체는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이번 감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유가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외신의 평가가 다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 관련해 갖고 한번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이제 뭐 15% 이상 급등했던 거는 제가 좀 이걸 좀 주식이랑 비유하면 좀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에는 흔히 테마주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테마주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슈가 발생이 돼서 그 테마로 형성이 되었을 때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 이슈가 빠지면 주가가 빠지죠. 그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빼면 여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수요 감소 그리고 원유 재고 거기에 따른 원유 재고 증가 이런 것들이 현재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오펙 국가에 대한 감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오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뭐 사우디 쪽이나 이런 아랍 국가들에서 뭐 원유 가격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감산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유가 가격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50달러라는 선은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무너질 수도 있지만 무너지게 되면 진짜로 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좀 경제가 더 악화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은 매수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일에 대해서 의견 조금 더 덧붙여 주셨는데요. 유가 패권이 아무리 뭐 미국에게 넘어간다고 해도 오펙의 감사한 부분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 또 경제가 악화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악화되는 거 막기 위해서라도 50달러 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유로 FX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로 FX는 전일 대비 0.16% 상승 중입니다. 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8개가 상승, 그리고 4개가 관망 나오면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고요. 이평선은 12개 모두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2명이 상승, 4명이 관망, 3명이 하락 보면서 현재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유로 FX 어떤 전략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맥점매도 트레이더는 관망, 그리고 헤라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주셨네요. 자, 역시 맥점매도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유로 F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에 따라서 유로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그 국면을 좀 보면은요. S&P 지수 반등과 좀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이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돼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즉 전 세계에서 가장 1위 국가와 2위 국가가 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물 경기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경기대한 부분들이
좀 침체 쪽으로 가고 있었다가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고위급 회담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 부분이 일단은 상승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두 번째로는 뭐 아직 이제 19일 날 뭐 영국 의회에 대한 그 통과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EU와 그리고 영국이 합의안에 대해서 최종 승인이 되고 통과가 됐다라는 부분이 일단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19일 날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지금 요 1.11471 요 저항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좀 통과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시 조정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왔다가 차후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잡힐 건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하셔라.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좀 상승으로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매수를 대응하신다고 하시면 좀 너무 고가에서 우리가 잡는 경우가 되니까 지금은 좀 조정 구간에서 좀 조정 구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트레이더 분들께서 그래도 만약에 지금 현재 단기 트레이더인데 뭐 단타 대응인데 뭐 그게 왜 중요하겠냐라고 하시면 좀 분봉 3분봉 차트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3분봉 차트에서 지금 요 라인이죠. 1.17522 요 부근에서 반등, 즉 반등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저는 매수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를 요 자리, 즉 1.11752 여기다가 좀 대응만 해주신다고 하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맥전멘토 트레이더는 유로FX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뭐 유로FX가 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게 S&P와 S&P 반등과 흐름을 좀 같이 했다라는 의견인데 미중 고위급 회담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의 힘을 보탰고 또 브렉시트 아직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럽연합과 영국 간에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인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 보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자, 헤라 트레이더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 이번에도 네, 다운을 들었습니다. 네. S&P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면도 있고 네. 또 미중 무역 협상 전에는 계속 경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락세를 또 유로도 보이다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미중 무역 협상도 극적인 타결을 하면서 또 유로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내일 또 브렉시트 협의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할지 중요한 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저도 S&P랑 똑같이 이번 유로도 다운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역시 헤라 트레이더도 S&P 500과 좀 같이 흐름을 보고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1차 좀 스몰딜이 타결이 되면서 상승을 보였지만 일단 브렉시트 협의안 통과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매도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지금 관점에서 가장 어려운 종목이 유로가 아닐까 이런 부분을 좀 의견을 꺼내드리는데 네. 사실 이제 파운드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다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유로존에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위치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로존에 속해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운드 차트와 유로 차트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기준점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로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19일 날 있을 브렉시트에 의해서 가격 변동 자체, 즉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측정하셔야 되며 네. 오히려 안정적인 매매 자체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19일 이후에 브렉시트 의회 결과에 의한 부분으로 추세적인 부분을 오히려 판단하고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안정적인 매매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유로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나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사실 네. 이제 골드 부분을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골드를 좀 볼 부분이 많나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골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전일 대비해서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골드는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서 3개가 상승, 4개가 관망, 5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매도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분석은 8개가 상승, 그리고 4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고요. 해외 선물의 신트레이더들은 2명이 상승, 5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고 있으면서 현재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트레이더는 골드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서 어느 방향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두 분이 좀 의견이 갈렸습니다. 맥전멘토 트레이더가 매도 보고 있고요. 헤라 트레이더가 매수 보고 계시네요. 자, 맥전멘토 트레이더부터 전략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제가 우리 헤라 트레이더님과 좀 자꾸 5일부터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주관적인 의견들이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제가 하락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인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때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때 6월 달부터 골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 이유는 뭐 우리 다 아실 거예요.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협화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고 네. 골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글로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테러들이 발생됐을 때 급등을 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좀 주춤한 모습들이죠. 최근에 뭐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적으로 보면 좀 약간 변곡의 위치에 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위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하지만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최근에는 좀 하락폭이 이렇게 차트가 자꾸 더블 클릭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 예, 이렇게 지금 좀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최근에 이 저점 부분을 깨고 밑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고 반대로 상승이 나온다. 물론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와 반대로 가겠죠. 그러면 시황적인 부분에서 좀 악재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앞에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브렉시트거든요. 이 브렉시트에서도 또 불협화음이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영국 의회에서 통과를 또 못하면 10월 30일 날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일, 지금 노딜 브렉시트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금값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좀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추세 자체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보시고 그때그때 글로벌적인 이슈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에 대해서는 맥전멘토 트레이더는 오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좀 글로벌 이슈들이 불확실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의해서 그동안 골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지만 추세적으로는 일단 좀 하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 또 브렉시트 문제 아직 남아 있죠.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추세적으로 매도 보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십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헤라 트레이더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어제 또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특히 산업 생산 지표가 또 부진하게 나오고 또 지난 소매 판매 결과가 위축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가 계속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늘 S&P를 또 하락으로 보고 있는 만큼 골드는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헤라 트레이더는 미국 경기 지표와 관련해서 좀 보고 있는데, 자, 산업 생산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둔화되게 발표가 됐죠.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현재 경제 둔화 우려에 골드는 매수 보고 있다라는 전략 주셨는데, 자, 양세동 해설위원 이 두 분 오늘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두 네. 분의 의견을 다 존중하는 네. 편입니다. 지금 상황 내에서. 사실 지금 차트적인 분위기를 좀 보자면은 이슈거리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휩싸이다 보니까 2019년도 6월부터 초강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드러났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통화 양적 완화에 대한 자금의 흐름 규모 자체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로 굉장히 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조정에 대한 국면이에요. 2019년 9월 들어서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추세 자체가 다소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지금 수렴 구간 내에서는 사실 이제 방향성 자체를 찾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두 분의 차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수렴 구간 내에서 아주 약간의 의견의 차이일 뿐이지 이 구간 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맥점 멘토님과 좀 대화를 나눈 시간을 좀 가졌으면 네. 하는데 자, 골드 자체가 2019년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으로 가장 드러나는 종목이 아니었나 이 부분을 좀 생각하는데 외신에 대한 의견 자체가 앞으로 가장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골드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양적 완화 부분 자체랑 굉장히 밀접한 부분을 활동을 펼치는 게 골드에 대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네. 전 세계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미국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놓인 예. 상황이고 유로존 또한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 자체를 좀 펼치고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 자체가 골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를 장기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 시청자분들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해설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적 완화, 즉 경기 부양책이죠.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낸다라는 거는 그만큼 리세션, 뭐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 효과가 좀 더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이 아마 골드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을 더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뭐 최근에 유로존 같은 경우도 드라기 총재가 이제 퇴임하기 전에 뭐 금리 인하도 했었고 네. 또 중단했던 양적 완화를 11월 달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그들이 느끼는 경제가 상당히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골드 해설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이미 좀 기업들의 실적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나서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 즉 그런 매도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매도도 좀 나올 수 있긴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취해 있어요. 네. 여기 올라갈 때 보시면 차트에서 제가 이제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좋아하는 뭐 징검다리매의 패턴이 나왔고 거래량도 수렴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맥점 위치 지금 1470 정도거든요.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만약에 이 자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약간은 좀 짝꿍댕이가 나오긴 했지만 좀 밑으로 기울어졌지만 여기서 충분히 더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측보다는 좀 결과를 보고 대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는 일단 양세동 해설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뭐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 뭐 결과를 보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더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맥점맨 독님께 좀 질문을 드렸던 부분 자체를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2019년도 들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제한 자체가 나왔던 게 이제 6월부터입니다. 이제 유로존 내에서 어떻게 보면 포인트 자체를 좀 더 보자면은 자, 2019년 6월부터 이제 유로존에서 통화정책 회의 자체가 굉장히 논의됐었어요. 네. 이제 미국 쪽에서도 오히려 금리 인하를 갑작스럽게 제한한 것도 2019년도 6월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높을 굉장히 나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풍겼던 게 이제 통화정책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양적 완화에 대한 진행 자체는 유로존이든 미국이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언제든지 뿜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대한 염두하셔야 됩니다. 이제 2019년도 들어서 이제 연말까지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어요. 양적 완화가 아직까지 진행되는 만큼 골드가 추세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골드에 대해서 우리 헤라 트레이더 그리고 맥전멘토 트레이더의 전략 한번 확인해봤고 양세동 해설위원의 추가 멘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첫 출연이셨는데 좀 괜찮으셨나요? 예, 괜찮으셨나요? 저야 뭐 우리 헤라 트레이더님도 그렇고 우리 해설가님 그리고 또 우리 앵커님과 처음 만남인데 물론 양세동 대표님은 뭐 제가 뭐 뵙지만 네. 어쨌든 첫 출연인데 잘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을 갖고 좋은 설명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헤라 트레이더도 오늘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너무나 좀 떨렸던 방송이 아니었나 싶은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와서 떨지 않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일이죠. 황금연못 트레이더의 무료 강연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이니까요. 참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